이번 강의에서는 교환망, 교환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말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전에는 이제 아무 기능이 없는 단순히 데이터를 송신을 의미하는 말로 단말이라는 말을 썼는데, 최근에 사용하는 용어로는 패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단말들이 통신하기 위해서는 통신선이 필요하겠죠. 신호가 지나가는 통로가 필요하죠. 이게 물론 유선일 수도 있겠고 무선일 수도 있고 어쨌든 유선이건 무선이건 신호가 지나가는 통로가 필요하겠죠. 자, 이러한 단말들을 연결하는 통신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물론 이렇게 점대점으로 모든 단말들 간에 연결을 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단말들을 연결하는 통신선로를 구성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모든 단말들 간에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 단말들이 많으면은 그 선로들이 굉장히 많아지겠고, 만약에 여기 단말이 하나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은 이 단말하고 통신을 하기 위한 선로들이 모든 단말들 간에 필요하겠죠. 이런 메시형으로 점대점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 단말들이 적은 공간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광역망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10km, 100km 혹은 수천 킬로에 흩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점대점으로 연결할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스위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를 놓고 단말들은 이 스위치에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교환망, 스위칭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이 장치를 우리가 스위치, 전통적으로는 이제 스위치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전화망에서부터 얘기할 때 스위치, 우리말로 교환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말이 하나 추가가 된다 그러면은 이 단말은 이 교환기에 연결시키면 되죠. 그리고 이 범위가 굉장히 클 때, 광역일 때는 이 교환기를 지역마다 놓고 연결을 시키면 되죠. 그리고 교환기와 교환기 사이에 연결을 시키면은 넓은 지역을 교환기로서 커버를 하는 교환망이 구성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장치 스위치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인터넷 경우에는 요거를 스위치라고 부르는 대신에 이제 라우터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사실상 스위치나 라우터나 이런 장치를 가르치는 용어예요. 교환망을 구성하는 교환기죠. 근데 이전에 전화망에서부터 사용돼서 한 용어는 교환기고 인터넷망에서는 이 교환기를 라우터라고 불렀죠. 물론 인터넷망에서도 스위치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장치를 스위치, 교환기 혹은 라우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스위치나 라우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환망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스위칭을 하는 방식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회선 교환 방식, 서킷 스위칭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패킷 스위칭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회선 교환 방식을 보면은, 자, 회선 교환 방식은 핵심이 통신을 하고자 하는 두 단말 간에 이렇게 통신 선로가 연결이 되게 되는데, 실제 물리 선로가 주어지게 되고, 그 물리 선로라는 말은 실제 생각한다면 고리줄이 하나 A하고 D 사이에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물리 선로를 두 단말만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유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 선로는 A하고 D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C하고 F하고 통신을 할 경우에는 C하고 D가 사용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또 다른 물리 선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선로하고 요 선로는 별도의 선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D만 사용하는 선로가 있고 C하고 F만 사용하는 선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별도의 가닥으로서의 존재할 수도 있고, 근데 실제 경우에는 이제 다중화돼서 신호가 전달이 되니까 별도의 가닥으로 존재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통신의 의미를 보게 되면 A하고 D 사이에 별도의 물리 선로가 존재하는 거예요. A하고 D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선로를 우리가 서킷이라고, 회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식의 교환을 하는 방식을 회선 교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화망이 바로 이 회선 교환 기술을 사용하는 망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망은 회선 교환망이죠. 전화를 생각을 하면은 이 회선 교환의 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정 단계가 필요하죠. 우리가 전화를 할 때 먼저 전화번호를 누르고 상대방한테 신호가 가는 것을 확인을 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내 전화기하고 상대방 전화기 사이에 전용해서, 그러니까 우리 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물리적인 채널이 할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통신을 하게 되죠.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자, 내가 통화를 한다, 이해하고 전화를 한다 그럴 때, 자, 물리적인 선로를 쭉 찾아 나가요. 확보해 나가죠. 근데 뭐 어느 과정에서 이 물리 선로를 확보할 수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다 쓰고 있으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선로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통화 중이 되는 거죠. 통신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별도의 물리적인 물리 선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설정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설정 단계에서 두 단말이 전용해서 사용할 채널을, 물리적인 선로를 할당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은 신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시그널링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두 단말 사이에 채널이 할당이 되게 되면은 통신이 이루어져요. 전화 경우에 우리가 통화를 하죠. 그 다음에 다 통화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소화기를 내려놓는데, 통화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해제 단계로서 우리가 설정 단계에서 채널을 확보해가지고 그 채널을 사용했으니까 그 할당된, 내가 사용한 그 할당된 회선이 해제돼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용자가 그 채널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이 우리가 전화망을 구성하는 회선 교환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망, 데이터망 경우에는 이런 회선 교환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패킷 교환 방식을 쓰는데, 패킷 교환은 일단 중요한 차이점은 먼저 전송하는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요. 일단 이게 근본적인 차이점이, 앞에서 우리가 전화망에서 사용하는 회선 교환하고, 회선 교환은 이런 조각으로 나눈다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이 조각을 우리가 패킷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패킷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차이점은 두 단말 사이에 통신 선로가 물론 존재해야 되죠. 근데 두 단말이 사용하는 물리 선로가 앞에서 회선 교환하고는 다르게 그 물리 선로는 다른 단말들과 공유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차이점이죠.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단말하고 이 단말이 통신을 한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이런 패킷으로 쪼개서 보내요. 그럼 이 패킷이 지나가는 통신 선로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앞에서 회선 교환하고 다르게 이 통신 선로를 전유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간단한 망에서 지금 이 선로를 놓고 보면은 이 선로를 빨간 패킷이 지나가는 통로로서 사용을 하지만, 이 선로는 초록색 패킷도 지나가고 파란색 패킷도 지나가요. 그러니까 공유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공유해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선로를 공유해서 사용한다. 이것이 패킷 교환망이 서킷 교환망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되는 거죠. 자, 이 패킷 교환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뭘로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이 먼저 경로를 설정하고 보내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그램 방식하고 가상회선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데이터그램 방식은 데이터가 전송되는 경로를 미리 정하지를 않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패킷을 보낼 때 그 패킷마다 경로를 결정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개의 패킷을 보낼 때 모든 패킷들이 동일한 경로로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패킷마다 경로를 정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경로로 갈 수가 있죠. 이게 데이터그램 방식이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 이 바로 데이터그램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A가 X한테 4개의 패킷을 보내는데 요 1번은 지금 이런 경로로 갔죠. 근데 2번 경우에는 이 패킷 단위로 경로를 결정하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로를 이쪽을 택했어요. 3번, 4번도 역시 이 경로가 지금 다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패킷을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서로 보냈지만은 실제로 X에 도착한 패킷은 1번, 4번, 3번, 2번 이런 순서로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그램 경우에는 패킷들이 반드시 보낸 순서대로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죠. 데이터그램 경우에는 이 교환기에서 이 패킷을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간단히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갖고 있어요. 경로 테이블을, 라우팅 테이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 주소가 여기 있어요. 만약에 목적지 주소가 여기서 이 주소가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는 아직 따지지 말고 이 목적지 주소가 이럴 때 아웃풋 포트, 그러니까 교환기가 1번, 2번, 3번, 4번 4개의 포트를 갖고 있을 때 2번 포트로 보낸다 해서 2번으로 가는 거죠. 패킷이 오게 되면은 2번으로 가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그램 경우에는 패킷 단위로 경로를 결정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패킷 교환에서 또 다른 방식인 가상회선 교환 경우에는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회선 교환하고 비슷하게 먼저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그러니까 패킷을 전송하기 전에 경로를 미리 정하는 거죠. 경로를 미리 그리고선 패킷을 보내요. 그 경로를 정하는 절차가 앞에서 데이터그램 경우에는 패킷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가상 회선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패킷을 보내기 전에 먼저 경로를 정하죠. 그 다음에 패킷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회선 교환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회선 교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데 회선 교환하고는 다르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패킷 교환이라고요. 이 회선이라고 하는 것이 회선 교환처럼 별도의 물리적인 선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패킷 교환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물리적인 선로를 공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데이터그램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회선 교환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래서 가상 회선 방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Virtual Circuit Switching이라고. 그런 가상 회선 경우에는 이미 경로가 결정됐으니까 모든 패킷들은 앞에서 데이터그램하고 다르게 순서대로 전달이 되겠죠. 자, 이 마지막으로 이 패킷 교환에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물론 회선 교환은 패킷 방식이 아닌데 회선 교환은 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아요. 신호를 보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서 받을 때까지의 그 시간이 딱 그 전송 거리와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패킷만 경우에는 이 지연이라고 하는 거, 딜레이, 그 다음에 손실이라는 것이 발생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물리적인 선로를 공유를 하니까 이 그림에서 이 패킷이 도착을 했을 때 이게 스위치죠. 인터넷에서는 라우터라고 부르는데 자, 인터넷 용어로 자, 라우터에 도착을 했어요. 패킷들이. 그런데 이 패킷들이 자기가 목적지까지 가는 물리적인 선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버퍼에서 대기를 해야 돼요. 물론 버퍼에 아무런 패킷들이 없으면 바로바로 빠져나가겠죠. 자기 경로로. 경로에 해당되는 포트로 바로바로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패킷들이 버퍼에 있는 경우에는 이 라우터에 도착했을 때 이 패킷들이 이 버퍼에서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있게 되는 거죠. 버퍼에서 대기 시간. 그래서 자기 시간이 왔을 때 비로소 다음 라우터로 전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패킷만 경우에는 이런 지연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도착을 했는데 이 버퍼가 다른 대기하는 패킷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들어갈 자리가 없죠. 이 버퍼라고 하는 게 유한 크기니까 더 이상 자리가 없으면은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이 폐기가 되는 거죠.
우리 교통에서 이제 체증 얘기하는 이 체증이 심한 경우에, 이 교통망하고 똑같이 체증이 심한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아주 심하면은 이 패킷들이 도착했을 때 버퍼는 가득 차 있고 바로바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손실이, 그러니까 중간에서 패킷들이 버려지는 거죠.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패킷만 경우에는 회선 교환하고 다르게 패킷 지연과 손실이 존재한다. 지금 이 시간을 보면은 하나의 패킷을 전송하는 시간이에요. 라우터까지 가는 시간이 있죠. 여기 전송 지연 시간하고, 이건 이제 전송 시간이고, 전파 시간이 있고,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있고. 그런데 이게 도착을 해서 바로바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요만한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버퍼에서 대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체증이 없으면은, 다시 말하면 버퍼에 기다리는 다른 패킷들이 없으면은 바로바로 빠져나가겠죠. 도착하는 대로 바로바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체증이 심하면은 버퍼에 다른 패킷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망의 체증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죠. 0이 될 수도 있고, 이 시간이 0이 될 수도 있고, 뭐 심하면은, 예를 로스가 생긴다 그러면 뭐 사실 무한대나 마찬가지죠. 다시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가변이. 그래서 회선 교환하고 패킷 교환하고의 차이점이 생기는 것이, 회선 교환에는 이런 지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한 시간 안에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 음성 경우에는 이제 음성 데이터들이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전화가 그렇죠. 어떤 일반 전화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바로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대로 바로 내가 그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음성 데이터가 바로바로 목적지에 도착을 하니까. 근데 패킷 교환에는 그렇지가 않죠. 예.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요 시간이 0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한없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 그 리스판스가 바로 될 수도 있고 상당히 딜레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비디오 동영상을 볼 때 그 버퍼링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망의 체증 상태에 따라서 버퍼에서 대기되는 시간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하게 되면은 계속 딜레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유를 하나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교통망에 사용하는 기차가 이게 회선 교환하고 유사한 형태가 되죠. 왜냐하면 기차가 달리는 선로가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달리는 선로가 있는 상태에서 기차는 가는 거죠. 그 선로를 동시에 공유해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경우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면 자동차 경우에는 도로에 이 선로들을 모든 차들이 공유해서 사용하죠. 공유해서. 그러니까 자동차 경우에는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갈 때 언제 도착할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5개의 차가 5분 간격으로 출발을 했다. 5분 간격으로 출발했다. 그럼 도착할 때 5분 간격으로 도착하게 되는 게 아니죠. 뭐 5분 간격에 도착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차는 30분 지나서 도착할 수도 있고 10분 지나서 도착할 수도 있고. 그 왜 그러냐? 자동차는 이 선로를 공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마치 패킷 교환처럼 중간에 딜레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차는 그 기차 시간표대로 출발 시간에 출발을 하면은 도착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요. 왜? 회선 교환하고 비슷한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 선로, 그 기차가 가는 선로가 그 기차만 전유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기차가 달리는 속도로 나누면은 도착 시간이 딱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게 교환망은 회선 교환망은 전통적으로 전화망에서 사용했었던 교환 기술이 회선 교환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망, 데이터망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패킷 교환망이고.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패킷망에서 패킷을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